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님입니다. 투기가열지구에서는 전매가 제한됩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가 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재개발 입주권의 전매 제한에 이어서 재건축지구 전매 제한입니다. 재개발지구에 비해서 재건축지구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더 엄격합니다. 조합 설립 단계부터 등기 이전 시까지 재건축사업 전기간에 걸쳐서 전매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또 전매가 가능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강하다 보니 재건축지구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치가 있는 만큼 또한 리스크도 많습니다. 투기가열지구 내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전매 제한의 예외 10가지, 오늘 강의 주제입니다. 재건축지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 그리고 관심 있는 분, 어렵지 않게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 오늘 강의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먼저 누르시고 봐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의 전매 제한. 투기가열지구에서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은 전매 제한을 받습니다. 재건축지구는 조합 설립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지구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가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건축지구는 조합 설립 인가 단계부터 사업이 종료되는 소유권 보존 등기 시까지 재건축사업 전기간에 걸쳐 전매 제한을 받습니다. 재개발지구는 관리처분 인가 단계부터 소유권 보존 등기 시까지 입주권 상태의 전매가 제한됩니다. 상대적으로 재건축지구의 전매 규제가 재개발지구에 비해서 강도가 강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기준 규제지역 현황입니다. 좌측의 투기가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 전매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지역입니다. 서울은 전 지역입니다. 경기도와 인천, 수도권 웬만한 지역은 투기가열지구입니다. 그리고 대구 수성구, 대전, 세종시, 그리고 최근에 지정된 창원 의창구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지구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전매 제한 규제를 받습니다. 재건축지구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재개발지구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가 됩니다. 전매 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는 분양 자격이 박탈이 됩니다. 그리고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지난 시간은 재개발지구의 전매 제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투기가열지구 내 재건축지구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기가열지구에서 재건축지구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가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지구에서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가지고 있던 주택은 입주권이 됩니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 입주권 거래는 물론 조합 설립 인가 단계부터 소유권 보존 등기 시까지 재건축사업 전기간에 걸쳐 전매 제한을 받습니다. 위반할 경우는 분양 자격이 박탈이 되고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투기가열지구 재개발 재건축 전매 제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앞서 보신 대로 재건축지구는 조합 설립 인가 후, 그리고 재개발지구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 전매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가 됩니다. 매매 정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매매 정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매매는 당연하고 정여를 포함한 모든 권리 변동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상속이나 이혼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로서 제외가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지구는 조합 설립 인가 단계부터 전매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전매가 허용되는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는 예외도 있습니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지구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보기 쉽게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지구는 전매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예외는 있습니다. 전매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는 5가지의 경우입니다. 첫 번째, 건물상 형편 등입니다. 건물상, 생업상, 질병치료, 취약, 결혼으로 세대전원이 타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세대 모두가 해당 사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상속주택으로 이전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좀 전에 본 기본 원칙에서의 상속은 단순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부모 등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를 하는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재건축 주택은 전매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상속주택은 특혜가 많습니다. 세 번째, 해외 이주입니다.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를 하거나 또는 2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던 재건축 주택은 전매가 허용됩니다. 다음 네 번째, 10년 소유 5년 거주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소유 10년, 거주 5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입니다. 다른 주택이 없는 재건축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가 소유기간 10년 이상 그리고 거주기간 5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주택의 경우 부모님의 소유기간, 거주기간을 합산을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소유기간 10년 이상 그리고 거주기간 5년 이상입니다. 거주기간은 소유자가 직접 거주를 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 거주를 했다면 인정이 되어 합산을 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10년 소유 5년 거주, 그래도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가 가능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매도자는 물론 매수자도 꼼꼼히 체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는 위 4가지 경우와 함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정법 제37조 제2항입니다. 2020년 6월 23일 일부가 개정이 됐습니다.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불가피한 양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조합 설립 인가 후 3년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후 3년 이상 사업생 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지구에서 3년 이상 계속 소유한 자가
사업생 인가 전에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사업생 인가 후 3년. 그리고 세 번째, 착공일 후 3년. 1, 2, 3번을 한 번에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지구 3년 이상 계속 소유자에게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3년 이상 계속 소유한 자가 대상입니다. 첫 번째, 조합 설립 인가 후 3년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후 3년 이상 사업생 인가 신청이 없는 지구입니다. 이 경우는 사업생 인가 신청 전까지 양도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사업생 인가 후 3년입니다. 사업생 인가일부터 3년 내 착공을 못한 지구입니다. 이 경우는 착공 전까지 양도가 허용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착공 후 3년입니다.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지구입니다. 이 경우는 양도기간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후 3년, 사업생 인가 후 3년, 그리고 착공 후 3년. 전제는 3년 이상 계속 소유자입니다.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취지입니다. 재건축 사업 사업 구간별로 3년 이상 사업이 지연이 되는 경우 3년 이상 소유한 조합원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일정 기간 전매가 허용이 됩니다. 경기도 안양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진흥아파트 재건축지구입니다. 사업시행가일이 2016년 9월 8일입니다. 그리고 철거 예정이 2021년 1월입니다. 진흥아파트는 지금 철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생 인가 후 3년 내 착공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안양의 진흥아파트의 경우는 3년 이상 계속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은 착공 전까지 전매가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재개발에 비해 재건축 사업은 이런저런 변수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2, 3번의 경우는 전매기간이 제한적이지만 아주 드문 경우는 아닙니다. 재건축 지구에서 사고 팔 수 있는 틈새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상속 이혼으로 소유한 경우입니다. 도정법 부칙 2항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상속 이혼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입니다.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이 설립된 재건축 지구입니다.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다섯 번째, 재건축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가 되는 경우입니다. 국가나 지자체 또는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으로 경매 또는 공매가 되는 경우입니다. 개인 간의 사적 채무로 경매가 되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매매 계약을 했는데 잔금 전에 갑자기 투기가일지구로 지정된 경우입니다. 지정 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정빙이 되고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당연히 이 경우도 양도양수가 인정이 됩니다. 그 밖에 불가피한 양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1, 2, 3번은 특히 체크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투기가일지구에서 재건축지구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가 됩니다. 조합 설립 단계부터 사업이 종료가 되는 소유권 보존 등기 시까지 재건축 사업 전기간에 걸쳐 전매가 제한됩니다. 그렇지만 보신 바와 같이 조합원 지위가 승계가 되는 전매가 허용되는 예외도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가지를 포함해서 모두 10가지의 경우입니다. 재개발 사업에 비해서 재건축 사업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특히 투기가일지구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리스크도 많습니다. 신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합원이든 아니면 관심 있는 투자자든 오늘 강의 그리고 지난 강의 반복해서 돌려보시고 체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